살다 보면 문득 이런 걱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마음을 다해 믿었던 사람, 내가 아끼고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그 사람이 과연 나와 같은 마음일까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평생 자식들 잘 되라고 내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그 마음을 다 알아줄까 싶기도 하고요. 또 마음 터놓고 지내던 오랜 친구에게 속 깊은 이야기까지 다 했는데 혹시나 그 말이 다른 데로 새어나가진 않을까 그런 걱정도 들고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믿음들이 모여서 단단한 기둥처럼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인데 만약에 그 기둥에 어느 날 금이 가기 시작한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우리 역사책 속에 잠들어 있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만 흘려들을 수 없는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지요. 한순간의 믿음이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는지 그 서늘하고도 가슴 아픈 이야기를 조용히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묵직한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람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는다는 것. 그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물론 따뜻한 보답이 있을 때가 더 많겠지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평생 가시지 않는 서늘한 한기를 남기는 그런 감당하기 힘든 대가가 따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조선의 이야기는요, 무슨 거대한 전쟁이나 영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한 대화 속에서, 너그러운 손길 속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그늘 아래서 조용히 자라난 어떤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아프고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한 나라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혹독한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차분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무대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고조선이라는 큰 나라를 이끌던 왕 준왕입니다. 아마도 마음이 넓고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군주였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런 따뜻한 성품을 가졌겠죠.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위만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를 잃고 의지할 곳 하나 없이 고조선의 국경으로 흘러들어온 망명객이었어요.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볼까요? 모든 것을 잃고 낯선 땅에 도착한 한 남자의 그 절박함, 그리고 그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어준 한 나라의 왕. 이 만남은 어쩌면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의 시작처럼 보였을 겁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던 왕의 선한 마음과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충성을 맹세했을 한 남자의 모습. 누가 이 만남의 끝에 그런 무서운 비극이 숨어 있을 거라고 짐작이나 싶겠습니까? 준왕은 위만을 그저 받아주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지낼 곳을 내어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위만에게 새로운 삶 그 자체를 선물했습니다. 먼저 기댈 곳 없는 그에게 안전한 거처를 마련해 주었죠. 그것만으로도 참 큰 은혜인데 이어서 나라의 서쪽 국경을 지키는 사령관이라는 아주 막중한 임무를 맡깁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우리 집 안방 열쇠를 몽땅 맡기는 것과도 같은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곳을 지키는 일을 굴러온 돌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에게 덜컥 맡긴 것이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에게 넓은 땅과 그 땅의 사람들 그리고 상당한 권력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너그러움을 넘어선 완전한 신뢰의 표현이었죠. 준왕은 위만을 단순한 망명객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함께 이끌어갈 든든한 기둥으로 키우려 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속으로 이 사람은 이제 내 사람이다.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절대 나를 배신할 리가 없다. 그렇게 굳게, 아주 굳게 믿었던 것이죠.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지요. 특히 좋은 소문, 누군가 성공했다는 소문은 더 빨리 퍼져나갑니다. 고조선으로 망명한 위만이라는 자가 왕의 총애를 받아 높은 벼슬에 오르고 아주 잘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국경 너머 한 나라까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된 셈입니다. 당시 변방에서 출세의 길이 막혀 답답해하던 사람들, 이런저런 사정으로 나라에 불만을 품고 있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우리도 저곳으로 가면 팔자를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위만이라는 사람에게 가면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다. 이런 희망을 품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마치 자석에 쇠붙이가 끌리듯 위만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하고도 미묘한 차이가 생겨납니다. 그들은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보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위만이라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온 것이었지요.
그들의 충성심은 고조선의 왕이 아닌 자신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위만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야기의 분위기가 조용히 그리고 아주 서늘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국경은 든든했고 유능한 장수가 그곳을 지키고 있었지요. 준왕은 아마 밤에 두 발 뻗고 편안히 잠을 잤을 겁니다. 위만이라는 든든한 방패가 나라를 지켜주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방패의 그림자 뒤에서는 왕이 아닌 오직 위만 자신만을 향하는 날카로운 칼이 조용히, 아주 조용히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복잡해집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가끔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곳, 가장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했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을 때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왕이 보았던 것과 실제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마치 같은 풍경을 보고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준왕은 위만이 고조선을 위해 충성스러운 군대를 키우고 있다고 믿었지만 현실은 위만이 자기만 듣는 개인 군대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왕은 국경 너머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의 힘이 강해지고 있구나 하고 기뻐했지만 그들은 고조선의 백성이 아니라 위만의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왕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그 믿음을 자양분 삼아 배신의 칼날은 더욱 날카롭게 그리고 더욱 깊숙한 곳에서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의 믿음이 오히려 진실을 보는 눈을 가려버리는 장막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이처럼 한번 콩깍지가 씌워지면 때로는 눈앞의 위험 신호마저도 축하할 일로 보이게 만드나 봅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장막에 눈이 가려져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서서히 다가오는 비극의 와중에 그 어두운 그림자의 실체를 홀로 꿰뚫어 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꼭 그런 사람 있지요. 모두가 예라고 할 때 무언가 이상한 김새를 느끼고 조용히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 말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김대신이라는 신하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의 비극적인 영웅이라 할 수 있겠네요. 홀로 진실을 외쳤지만 안타깝게도 그 목소리는 왕의 귀에 닿지 못하고 허공으로 흩어지고 맙니다. 궁궐 안의 모습을 한번 그려볼까요? 아마 많은 신하들이 위만의 공을 칭송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을 겁니다. 바로 그때 김대신이 호련히 일어섭니다. 그 순간 궁궐의 모든 소음이 멎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을 겁니다. 그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위만의 검은 속내가 환히 보였던 것이지요. 그는 더 이상 말로는 안 된다고 이대로 지켜보고만 있다가는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는 왕 앞에서 칼을 빼들고 외칩니다. 오늘 제가 저자를 죽여 고조선을 구하겠습니다. 왕이 보는 앞에서 칼을 뽑는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다급했으며 얼마나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워 보였으면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을까요? 하지만 준왕의 반응은 김대신의 애타는 마음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왕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감히 내가 이토록 믿고 아끼는 충성스러운 장수에게 칼을 겨누다니 제정신이냐는 것이었죠. 준왕의 눈에는 김대신의 충언이 그저 시기심에 가득 찬 미치광이의 발악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준왕은 왜 진실을 보지 못했을까요? 어쩌면 김대신의 말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 위만을 믿고 그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 자신의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고 싶어 할지요. 결국 사람에 대한 믿음이 한번 눈을 가리면 바로 앞에 있는 진실마저도 외면하게 되는 법인가 봅니다. 김대신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엎드려 애원합니다. 이제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는 절박함과 슬픔이 묻어 있었을 겁니다. 전하,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고조선이 지금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발 현실을 바로 보시고 이 위태로운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무겁게 느껴졌을까요? 이것은 왕을 향한 마지막 충언이자 곧 닥쳐올 거대한 재앙에 대한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촛불이 꺼지기 전에 제발 바람을 막아달라는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진실을 말한 유일한 목소리는 결국 벌을 받았습니다. 주왕은 김대신의 모든 관직을 빼앗고 다시는 궁에 발도 들이지 못하도록 영원히 쫓아내라고 명했습니다. 이로써 궁궐 안에서 유일하게 울리던 경고음은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왕은 스스로를 지켜줄 마지막 방패마저 제 손으로 내던져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생각하면 쫓겨나는 김대신의 뒷모습 위로 고조선의 어두운 미래가 겹쳐 보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위만에게는 거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경고가 사라진 지금, 위만은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있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짜 계획, 왕국을 통째로 삼키기 위한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펼쳐지는 이야기는 한편의 잘 짜인 연극과도 같습니다. 왕의 믿음을 마지막 무기로 사용한 그의 가장 교활하고도 완벽한 속임수가 무대 위에 오릅니다. 위만의 계획은 참으로 영리했습니다. 그는 왕을 공격하는 대신 왕을 보호하겠다고 나섭니다. 먼저 한나라 대군이 쳐들어온다는 거짓 정보를 흘려 나라 전체에 위기감을 조성합니다. 그리고는 다급하게 왕에게 사람을 보냈지요. 제가 남은 군사를 모두 이끌고 수도로 들어가 대왕의 안위를 지키고자 하오니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준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김대신을 내쫓은 것이 마음에 걸렸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위만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위하는 모습을 보이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미안했을까요? 역시 내 판단이 옳았어.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충신이다. 그는 아무런 의심 없이 오히려 고마운 마음으로 위만의 군대가 도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고 맙니다. 늑대에게 스스로 양우리 문을 활짝 열어준 셈입니다. 위만의 마지막 군사가 수도의 성문을 통과하는 바로 그 순간, 오랫동안 아주 세심하게 준비해온 덫이 마침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들어온 줄 알았던 군대는 순식간에 양의 탈을 벗고 나라를 집어삼키는 굶주린 늑대로 돌변했습니다. 아마 성문 안의 공기마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을 겁니다. 위만의 차갑고 단호한 명령이 궁궐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쩌면 충신을 환영하기 위해 연회를 준비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준왕과 신하들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을까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내가 뭘 잘못 들었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내 자신들을 지켜주리라 믿었던 바로 그 군내의 칼날이 자신들의 목을 향하고 있다는 끔찍한 현실을 깨닫게 되었겠지요. 모든 것은 정말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싸움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학살이었습니다. 왕의 허락을 받았으니 성문은 저절로 열렸고 군사들은 품 안에 숨겨두었던 칼을 일제히 빼들었습니다. 평소에 잘 훈련된 그들의 칼날은 왕을 따르던 신하들을 닥치는 대로 베었습니다. 왕국의 가장 안전해야 할 심장부, 왕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벌어진 너무나도 완벽하게 계획된 참극이었습니다. 압도적인 힘이 아니라 압도적인 기만으로 이룬 쿠데타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궁궐 한 구석에 숨어 이 참상을 지켜보던 준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저토록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내 뒤통수를 이렇게 칠 수 있단 말인가? 이 한탄 속에는 단순히 왕국을 잃은 슬픔뿐만 아니라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그 깊은 배신의 상처와 쓰디쓴 후회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물질적인 손해보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더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준왕이 느꼈을 그 고통은 아마 칼에 베이는 것보다 더 깊고 아팠을 겁니다. 결국 준왕은 몇 안 되는 신하들과 함께 겨우 목숨만 건져 남쪽으로 도망쳤습니다. 한때는 한나라의 왕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잃은 초라한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이지요. 그가 베풀었던 너그러운 믿음의 대가는 이토록 참혹했습니다. 그는 목숨만 건졌을지 몰라도 아마 평생을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곱씹으며 괴로워했을 겁니다. 그의 뒷모습과 함께 한 시대가 저물었습니다. 이 쿠데타의 결과 역사는 새로운 페이지를 열게 됩니다. 준왕의 고조선은 이렇게 막을 내리고 그 잿더미 위에 위만이 세운 새로운 나라, 위만조선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역사는 그저 담담하게 왕조의 교체를 기록할 뿐이지만 우리는 그 행간에 숨겨진 한 남자의 눈물과 후회, 그리고 또 다른 남자의 차가운 야망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폭력과 배신 위에서 또 다른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참으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위만을 제거하려 했던 그 충신, 김대신 말입니다. 그는 왕에게 미움을 사 모든 것을 빼앗기고 궁에서 쫓겨나는 벌을 받았지요. 그런데 바로 그 벌 때문에 그는 궁궐의 핏바람을 피하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억울하고 원통했던 그날이 역설적으로 그의 목숨을 구한 날이 된 셈입니다.
왕의 잘못된 판단이 결국 유일한 충신의 목숨은 구해주었으니 참으로 씁쓸하고도 기묘한 결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길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함께 따라와 주셨습니다.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 이 옛날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지 함께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사람을 믿지 마라 라는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이쯤에서 한번 멈춰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결국 역사는, 그리고 우리네 인생은 거대한 운명의 흐름 속에서 이뤄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한 사람의 아주 인간적인 판단, 그 작은 선택 하나에 의해 그 방향이 통째로 바뀌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믿어주기로 한 결정, 혹은 의심하기로 한 결정,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기도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기도 하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안녕하시냐고, 그 믿음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끝나고 우리는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내 인생이라는 작은 왕국에서 나는 가장 중요한 열쇠를 누구의 손에 쥐어주고 있는가? 내 가족, 내 재산, 내 마음, 이 모든 소중한 것들을 지키는 열쇠 말입니다. 물론 이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고 각자의 형편에 맞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사람을 믿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믿음 때문에 평생을 후회하며 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오늘 이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관계들을 한 번쯤 더 깊이 들여다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은 더 현명하고 평온한 마음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